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네, 3월 20일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는 FOMC 미팅에 파월 의장 이후 금리 인상 발언까지 정말 다이나믹한 한 주를 보냈고요. 무엇보다 옐런이나 파월 의장이 코로나 팬데믹 완화로 경제가 회복되는 시그널을 보내니까 경기 회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많이 시도하는 듯 합니다. 어떻게든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진 경제 되살리는 것이 주요 목적이고요. 시장은 단기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다 보니까 높은 변동성이 생기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성과 나는 기술주, 테슬라, 판기업들 꼭 홀딩 하시고요. 단기간에 손해봤다고 비트코인이나 실적 안 나는 소형주 갈아탔다가는 더 큰 변동성 파도에 휩쓸릴 수 있습니다. 자금이 나가도 투자금은 빠질 때는 비트코인, 소형주에서 먼저 빠지지만 가장 먼저 들어오는 곳은 당연히 테슬라, 판기업들이고요. 일론 머스크 오늘 트윗처럼 스페이스X, 스타쉽 11, 11번째 우주선은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지난번 스타쉽 10 착륙은 안전하게 성공했고 착륙 지지대 문제로 몇 분 있다가 폭발했었죠. 스타쉽은 100명을 한 번에 화성에 보낼 수 있는 상업용 우주선이고요. 이번에 스타쉽 11 완벽하게 착륙한다면 이제는 폭발 같은 착륙 리스크는 더욱 적어지면서 더 새로운 것에 일론 머스크는 도전할 수 있는 거고요. 매번 스타쉽 성공적으로 발사할 때마다 테슬라는 자연스레 홍보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광고료 1도 안 쓰고 글로벌 이목이 다시 테슬라로 돌아오고 스무스하게 투자로 연결되는 겁니다. 테슬라는 우주선 만드는 회사, 기술력이 글로벌 최고인 회사, 이렇게 뉴스가 도배되는 거고요. 오늘 연준에서 SLR, 은행 자기자본 규제,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SLR 연장 안 하고 3월 말에 기한 종료한다고 하면서 은행주 가치주는 급락했고요. 또 채권금리 1.7% 돌파하면서 오늘 나스닥에 부정적인 거 아닌가 했는데 이제는 시장도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파월 의장이나 재무장관 옐런이 일관성 있는 태도로 돈 풀어서 경기 부양한다고 하고 각종 인플레이션 억제할 수 있는 도구 사용하면서 최대한 인플레이션 크게 안 만들겠다고 줄곧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상 끝에 어제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옐런은 바이든이 하는 1.9트릴리언 부양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충분히 조절했다 하는 거고 이번에 SLR 연장 종료시키면서 인플레이션 올리는 요소들을 하나씩 줄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 금융정책 만드는 리더들이 이렇게 딱 한 방향으로 하겠다 하고 약속도 잘 지키는 게 금융시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거고요. 그렇게 해야지 시장도 어제처럼 단기에는 변동하지만 장기로 가면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백그라운드, 배경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성장주한테는 쑥쑥 자랄 수 있는 영양가 풍부한 토양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2009년 오바마 정부 들어오고 애플,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이 지금같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테슬라 800, 850에 물렸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데 지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듯 하고요. 오늘 한국 새벽 4시 30분에 CNBC에서 리치몬드 연준 총재 톰 바킨하고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리치몬드는 12개로 구성된 연방준비은행 중에 하나이고요. 이번 주 파월 의장이 말한 것과는 크게 차이는 없었습니다. CNBC 인터뷰를 통해서 한 번 더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시그널을 주면서 추후에 경제가 호전되며 금리를 올리겠다는 의견이 확실해진 거고요. 그러면서 톰 바킨이 하는 말은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는 것은 경제가 회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여름과 가을에 억눌린 수요가 돌아오면서 경제가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여름 이후부터는 코로나 확진자도 감소하고 경제는 회복될 것이다. 연준이 생각하는 거고요. 여름부터 경제가 회복되면 그 기대감에 주가는 더욱 상승하는 거고 여름 전후로 테슬라한테는 정말 좋은 시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날씨 좋아져서 원래 자동차 수요도 많아지고 경제가 회복되면서 판매량은 자연스레 늘어나는 겁니다. 반드시 이때까지는 홀딩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은 있겠지만 올해만 코로나 회복되고 경제가 컨택트로 이동하면서 인플레이션이 강한 거지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인플레이션이 적을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또한 실업률이나 경제지표가 좋아져야 올리는 것이지 올해는 계획이 없다 못을 박았고요. 파월 의장하고 비슷하지만 여름 전후로 경제나 인플레이션이
많이 오를 것이다 하면서 시기를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해 줬습니다. 일단은 톤 박힌 연준 총재 말처럼 올해 금리 인상은 없을 듯 하고요. 대신에 여기 점도표처럼 금리 인상을 찬성하는 위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1년에 8번 FOMC 미팅 하는데 4월 말에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4월에는 금리 찬성하는 위원들 더 많아질 듯 하고요. GDP 성장률 올라가면 인플레이션 따라 오르는 거고 금리 인상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대신에 얼마나 속도 조절을 잘 해주는가가 관건이고요. 일각에서는 2023년 되어야지 금리 인상할 거라고 얘기도 나오는데 내년부터 금리 인상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GDP가 올해 6.5%, 내년에는 3.3% 성장하고 실업률은 4.5%, 내년에는 3.9% 이렇게 낮아지고요. 관건은 인플레이션인데 2% 유지하는 선에서 금리가 오른다면 내년 목표가 2%이고요. 확실히 내년에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중장기로는 2.5%까지 금리를 인상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기준금리는 0.25%고요. 3월 24일에 파월 의장하고 옐런 장관 재등판합니다. 이전부터 시장은 계속 파월 의장하고 옐런이 주식시장의 핫 이슈, 주가 단기에 올리는 이야기 뭐 없냐 이런 것을 기대했는데 솔직히 나올 때마다 금리 인상한다, 경기 좋아지면 기존의 SLR 같은 정책 도구들 하나씩 없앨 거다 이야기하면서 국채금리는 올라가고 나스닥, 언컨택트 주들한테는 계속해서 부정적이었고요. 단기에는 시장이 호재가 없기 때문에 주가는 떨어지겠지만 우리 같은 장기 투자자들한테는 정말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기반이 튼튼해야 성장주들이 쭉쭉 성장할 수 있는 거고요. 25일 바이든 대통령 공식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친환경 관련해서 질문 많이 나올 듯 하고요. 테슬라 4차 산업에도 매우 긍정적일 듯 합니다. 이제는 포트렐리언 인프라 부양책 해야 되죠. 그리고 오늘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SLR을 3월을 마지막으로 연장 안 한다는 뉴스가 떴고요. SLR 규제 완화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미국채와 지불 준비 예금을 SLR에서 제외를 허용해서 은행이 자본이라는 담보 없이 추가로 시장에 돈을 빌려줄 수 있게 하는 조치였고요. 시장이 좋아지는 것도 있고 미국이 5월에 성인 백신 접종 마무리되면 이런 예외적인 조치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오히려 지속한다면 인플레이션만 더 늘어나는 거고요. 게리 블랙도 이야기하지만 3월 31일 만기로 끝나고 오늘 그것 때문에 테슬라 주가와 국채 금리 상승에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단기적인 현상일 뿐이고요. 요즘 테슬라 주춤하니까 밀려있던 테슬라 부정적인 뉴스들 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는 정말 심리, 자기의 멘탈을 잘 챙겨야 되죠. 주가 오르면 좋은 뉴스, 행복한, 해피한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요. 주가 떨어지면 혹시 설마 안 좋은 이야기만 머리에 맴도는 겁니다. 언론들도 거기에 맞춰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겁니다. 테슬라 오늘 중국에서 보안 문제로 차 사용 제한했다고 뉴스가 떴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고요. 오래된 뉴스죠. 한 작년 9월쯤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중경투 애청자라면 다 아시죠? 이전에 중국 내 보안 문제 나오면서 워렌 버핏의 BID하고 지분 교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야기가 있었고요. 중국에서 은근슬쩍 부정적인 뉴스 나온 것은 요즘 미국하고 중국이 바이든 정부 초기에 힘 대결을 해보자 하는 거고요. 중국이 안 될지 알면서도 초반에 그냥 한번 잼 날려보는 거죠. 바이든하고 시진핑 정상회담 하기 전에 미중 고위급 만나서 지금 서로 의견 나눠보고 있고요. 회담 초반에는 이렇게 싸우다가 또 나중에 되면 점점 좋아지는 거고요. 뻔한 스토리입니다. 대신에 중국에서 테슬라는 정말 분위기가 좋습니다. 실제로도 잘 팔리고요. 소비자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전기차뿐만 아니라 전체 내연기관차 포함해서도 불만, 컴플레인 지수가 최소 수치고요. 테슬라에 비해서 BYD, 워렌 버핏 전기차는 판매량 대비 컴플레인 비율이 10,000대 중에 3대 정도 비율이고요. 대신에 테슬라는 10,000대 중에 0.7대이죠. 엄청 낮은 수치고요. 테슬라가 차량을 프레스로 찍어내니 장고장도 적고 튼튼하지요. 중국의 평균적인 기존 내연기관차 대비해서도 6배 이상 컴플레인이 적은 수치인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주식은 오를 수만은 없습니다.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는데 테슬라 같이 전망이 매우 뚜렷하고 좋은 회사는 하락장에서는 펀드멘탈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홀딩하겠다, 존버하겠다는 마음가짐, 멘탈 챙기시고요. 이제는 이런 테슬라의 부정적인 뉴스들 그냥 웃고 넘겨 지나가죠. 오히려
테슬라 주가도 이제는 적응이 돼서 많이 빠지지도 않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에 도움 되셨으면 하고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